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봉선화 연출을 맡게 된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봉선화라는 제목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혹시 설명을 잠깐 해주신다면? 이 봉선화는 이제 꽃 이름이고요. 이 꽃은 이제 봉선화 꽃물을 손톱에 들이잖아요. 손에 들이고 그 과거에는 우리가 매니큐어가 있는 화장품이 제대로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의 우리나라 한국 여성들이 유일하게 자신을 치장했던 그런 어떤 민간 화장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봉선화는 어떤 우리 민족 여성의 어떤 순수함, 순결함 이걸 다 상징한다고 생각하고요. 옛말에 그 봉선화 물을 이제 손톱에 들이고 첫눈이 올 때까지 물이 이제 남아 있으면 이제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고요. 그 소녀들이 정말 16세, 17세, 13세 되는 소녀들이 그런 봉선화 꽃물을 들였던 그런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녀들을 이제 전장터에 끌고 왔던 그 과거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담는 그런 작품입니다. 위안부 그런 이제 관련된 영화나 연극이 기존에도 많았잖아요. 근데 네. 이 봉선화만이 갖는 특징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이 작품의 특징은 단순히 과거를 조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그 많은 역사 그 작품에서 그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었지만 그 재현하는 것에 거의 이제 급급했었는데 이 작품은 역사의 사실을 다큐멘터리적인 기법으로 무대에서 영상을 보여주고 그때 역사적 사실을 진실을 보여주고 또 그거를 재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움직임과 영상을 활용해서 이걸 관객들이 더욱더 상상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내 삶과 연관되어 있는지 이야기가 나랑 전혀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면 감독님이신 거죠? 네.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삶과 어떻게 연관이 있다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어머님일 수도 있고 할아버님일 수도 있고 할머님일 수도 있어요. 내 몸에는 피해자의 피를 이제 물려받을 수도 있고 혹은 또 내려가서는 가해자의 피도 같이 섞일 수 있는 그런 3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주인공 순아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가문과 피해자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래서 자기는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 어떤 그런 아이러니를 이제 역사적 아이러니를 갖고 이제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서 독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봉선화 연극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 부분은 좀 포인트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감독님이 추천하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관전 포인트라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되고요. 어떻게 이제 움직임과 조명과 영상을 활용해서 어떻게 과거의 역사를 조명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떻게 세련되게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연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 과거의 역사와 현재가 어떻게 맞물려서 이렇게 이야기가 엮어 나가는지 그런 것들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기획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그런 특별한 가장 에피소드 힘들었던 있을까요? 점은 이제 이 작품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했고요. 엄연히 그 피해 할머니님들이 이렇게 살아계시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잘못을 하면 잘못되게 이거를 작품을 잘못 올리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심혈을 기울였고요. 또 할머님들을 직접 뵙고 또 그 역사적 사실을 알아가면서 몰랐던 내가
마치 우리는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씩 더 알아가면서 확실하게 알아가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해결될까 이런 고민을 저 스스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 더 드릴 건데요. 네.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다른 이제 감독 이런 제작하시는 분으로서 다른 뭐 여러 소재가 많았을 건데 네. 굳이 이 위안부를 이 시점에서 딱 뭐 기획을 하신 사실은 꼭 이 시점이라기보다는 저 이제 20여 년 전 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글을 쓸 때 위안부에 관련된 직업과 이제 그 시나리오를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언젠간 이야기를 계속 완성시켜 봐야지라고 했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이제 윤정모 선생님의 애미 이름은 조세피였다는 책이었고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식단 단장님과 나누는 터에는 과거에 이런 작품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아 그러면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이런 작품을 좋은 의도니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윤정모 선생님 또 뵙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봉선화는 보고 나서 약간 찜찜한 영화인가요? 아니면 좀 개운한 그런 느낌 영화인가요? 찝찝하지도 않고 연극인가요? 개운하지도 않고 굉장히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이제 작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습, 우리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작품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이제 투영해서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연극인데요.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찝찝할지 개운할지는 관객 여러분의 이제 판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관객분들이나 아니면 감독님 개인적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 작품을 즐겁게 감상해 주시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서 감상해서 끝나지 않고 이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작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무관심하게 돌아가지 마시고 또 그 피해 할머님들이 아직 살아계시고 또 일본이 사과를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식 속에 좀 담아 계시고 또 어떻게 작은 행동이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어떻게 큰 힘이 돼서 어떻게 이 역사를 바로잡을 것인지 고민을 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